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고양이가 어떻게 숭배받다가 박해를 받고 다시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 신의 사자로 여겨졌던 고양이가 악마의 동반자로 몰려 학살당했던 사건, 그리고 결국 인간이 다시 고양이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는 고양이가 신성한 존재로 대우받았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바스테트 여신과 연결되며 신전에서 보호받았고요. 심지어 죽은 고양이는 미라로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고양이는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며 주로 귀족이나 군인들이 기르며 반려동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세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4세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고양이 숭배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391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발표한 이교 금지령을 계기로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신성하게 여겨졌던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 또한 점차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사악한 동물로 여겨지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과 함께 고양이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마녀가 변신한 모습이라는 미신이 퍼지면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죠.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 칙서지고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를 발표하며 마녀 사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 또한 악마와 연관된 동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출판된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마녀와 악마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고양이를 마녀의 동반자 또는 마녀가 변신한 모습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고 많은 고양이들이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양이 학살이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1348년부터 1350년 사이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바로 그 예입니다. 고양이들이 줄어들면서 쥐가 폭증했고 이 쥐들을 통해 벼룩이 번지면서 패스트가 대규모로 확산된 것입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지만 사람들은 고양이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이 병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16세기 이후 인간들은 점차 고양이의 필요성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교황 식스토 5세가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았다고 언급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고양이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합리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했고 이후 유럽 귀족과 학자들 사이에서 고양이가 다시 반려동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양이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박해에서 보듯 인간의 미신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악마로 몰려 학살당했던 고양이가 결국 인간 사회에서 다시 사랑받는 동물이 된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사 속에서 고양이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보며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미신과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